연습 문제, 통 연습 문제 174쪽 스텝 2부터 새 고등학교 ABC의 2학년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래. 2학년인데 ABC 세 반인가 봐. 수학 성적이 각각 정규번 따라간다. 새 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수가 똑같다. 2학년 재학생 수가 똑같다. A 학교가 세 군데잖아. A 학교 2학년, B 학교 2학년. 학생 수는 다 똑같다는 전제 하에 옳은 것을 찾아라. 기억,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더 많이 있다. 성적이 우수? 이게 어떻게 돼 우수죠? 우수라는 말이 일단 애매하죠. 자, B 요거, 그 다음에 A 요거, 그렇죠? 근데 평균은 똑같잖아, 그지? 평균 A랑 B의 관계는 평균은 똑같아. 대칭축이 같기 때문에. 근데 우수한 학생 수라는 게 만약에 66점 이상이라고 생각해보자. 66점 이상. 그럼 A 학교 입장에서는 이만큼 있네. A 학교는. B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그 밑에 눈곱만큼 있네. 눈곱만큼. A가 맞죠 일단? 맞는 것 같아 일단. 근데 이쪽에다가 뭐 그거 1점에다가 60 몇 점, 61점을 생각해봐. 오른쪽에 있는 넓이는 이게 B 쪽일 거 아니야. B 쪽. 이게 A 쪽. 이만큼하고 그 오른쪽. 근데 이거는 빠진 걸 보는 게 더 쉽겠다. 빠진 게 이만큼 0.5인데 0.5에서 이만큼 빠진 거하고 이만큼 빠진 거하고 이만큼 빠진 거하고 관계 아닌가? 근데 항상 많이 빠지는 게 B 쪽이 많이 빠지겠네. B가 높다 보니까 B 쪽에서 많이 빠졌겠네. 0.5에서. 이제 이만큼의 넓이를 구하려면 B 구하려면 0.5에서 이걸 뺄 거란 말이야. A 입장에서 이만큼 뺄 거잖아. B에서 더 많이 빠져나갔잖아. B 쪽이 결국 적다는 얘긴데 A 많고. 아우씨 잠깐만 애매하다. 잠깐만. 우수 몇 점 이상 딱 써있으면 깔끔한데. 근데 이 점수를 60이 아니고 50점으로 생각해보면 어떨까? 50점. 그러면 또 말이 달라지지 않을까? 50점 이상을 우수라고 생각해버리면은 B 입장에서는 이만큼 아니냐? B 입장 이만큼. A 입장에서는 요만큼이잖아. A가 적잖아 이렇게 되면? 이 우수라는 표현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우수라는 말이 그 점수가 우수라는 말을 60 이상에 뭐 60을 넘어가서 축이 오른쪽으로 치면은 그거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우수라고 하면은 평균보다 높은 쪽에서 말을 했을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뭐라고 했냐? 이거 좀 애매한 것 같다. 기억을 맞다고 했네. 근데 우수라는 말을 평균보다 높은 쪽에서 찾았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상식적으로 그게 맞겠지 또 우수니까. 그러니까 니은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을이 평균적으로 A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성적이 우수라는 말은 평균 얘기야. 평균. 특정 학생 한 명을 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B 학생 전체랑 A 학교 전체 학생들을 비교하는 거니까 평균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B 학교 학생들의 평균, 수학 점수 평균. 이게 이렇게 EB. 잠깐만. MB로 합시다. MB. 평균이니까 M인데 B의 평균하고 평균인데 A 평균에 관해서 A 학교 학생들의 평균이 B 학교의 평균이 A보다 우수히 크다.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얘기잖아. 근데 MB랑 M이 똑같지 않냐? 이거는 그러니까 틀렸죠. 그러면 A 학교랑 B 학교를 비교했을 때 A 학교 전교 1등 점수하고 B 학교 전교 1등 중에서 누가 더 높을까? A 학교와 B 학교의 전교 1등을 봤을 때 누가 더 높을까? A 학교 전교 1등과 B 학교 전교 1등. 이거는 알 수 없어. 왜냐면 뭐 평균이 좀 낮은 학교에 평균이 같고 분산은 높지만 여기 쭉 가서 여기 한 명 없다는 보장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정 한 명 한 명으로 가면 안 돼. 평균을 가지고 특정 한 명 한 명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하면 안 되건. 그 다음에 C, 디귿. C 학교 학생들보다 B 학교 학생들 성적의 표준표차가 더 작다. 표준표차가 작다는 말은 분산 작다는 말이고, 이게 C의 분산, V 싫어할게. 시그마 C 합시다. 시그마 C랑 시그마 B를 비교했을 때 C 쪽이 더 작다. 이게 맞냐고 물어봤잖아. 표준표차가 작다는 얘기는 분산이 작다는 말이고, 평균으로부터 흩어진 정도가 작다니까 좁다는 얘기잖아. 좁다. C가 좁다. C 쪽이 좁다. C랑 B가 지고 B가 좁고 C가 넓지 않냐? 그죠? 그 표준표차가 더 작은 쪽은 B 쪽으로 가야죠. B 쪽. C가 아니고 B 쪽. 이렇게 돼봤지? 틀린 쪽이니까. 잠깐만. C보다 B가 표준표 작다. 아, B가 작다? B가 작다. 맞는 거구나 그럼. 그치? 이거를 확인하라는 얘기니까 이거 맞지 않나? B 쪽이 좁으니까 작죠?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60번. 변수 Z가 정교포 0,1을 따라간다. 표준 정교포 같고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시겠습니다. 판별식이 있겠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은 Z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0보다 크다를 만족한다 이거네. 이걸 풀어주면은 Z가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거나 또는 Z가 크거나 같다 2가 될 겁니다. 그놈에 대한 확률을 묻는 거지? 그 확률. 질문 자체가. 그러면 요거는 정교포 그래프 그렸을 때 0에 이쪽이 마이너스에 2라고 치면은 이 바깥쪽 확률을 묻는 거죠. 바깥쪽. 그럼 전체 확률 1이니까 이건 전체 확률 1에서 마이너스 확률 요 사이에 들어가는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Z가 작다 이 확률을 빼라는 얘기잖아. 근데 써져 있는 0부터 2 확률이 0.477이니까 요 자리가 0.477이야. 그죠? 그러면 이렇게 푼 사람은 1 마이너스 0.477에 477에 2배에서 빼라는 소리죠. 1 마이너스 0.9544가 되고 빼주면은 0.0456 나오나?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0.477의 별쪽을 찾아 0.028 나오잖아. 여기다가 2배 때려가지고 2배 때려서 그냥 곱하기해서 답을 쓸 수 있겠고. 답은 0.0456. 그 다음 61번. 변수 x가 정교포 m, 시그마 제곱 일반적인 얘기죠. 다음 만족한다. 그 확률을 뭐 구하라 그랬네. 가는 x가 64 이상의 확률과 56 이하의 확률이 똑같다잖아. 이거는 평균 준 거지 그러니까. 이게 56 이쯤 있고 이쪽 64가 있다고 생각하면 했을 때 이 왼쪽 확률과 오른쪽 확률이 똑같으려면 그 중간에 대칭 중이 있어야 되겠지. 이런 느낌으로 그려줘야 되겠지. 그래야만 이 왼쪽 확률과 가서 이 오른쪽 확률이 같을 거 아니야? 이 56과 64를 더하면 120 나오지 않나? 이 중간에 60이겠다 그러면 이제 이게 m인 거죠. m 준 거야. m은 얘랑 더해서 64 더하기 56을 2로 나눈 값이 60이 평균이다 준 것이고 제곱 평균 자 2x 제곱의 평균 구하는 방법 뭐냐? 분산에다가 어떻게 평균 제곱 더한 거 아닌가? 2x의 제곱 그죠? 이걸 따로 외우라고 그랬지? 분산의 식이 제곱 평균 마이너스 평균 제곱이니까 다시 넘어오면 더하기로 바뀐다. 자 분산은 평균 준 거구나. 그러면 이렇게 아니다. 분산식 씁시다. vx는 2x 제곱에서 마이너스 2x 즉 m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제곱 평균이 3616에서 뺀다 평균 제곱 60의 제곱 3.600 빼라 돌리니까 16만 나왔겠네. 이게 분산인데 그럼 시그마 x는 4겠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교포가 정해진네. x라는 확률 분수는 정교포 m 60,4의 제곱을 따라간다가 되겠죠? 이제 표준화하면 되겠네. 그러면 이제 표준화해서 z 입장에서는 작거나 같다. 68에서 60 빼면 8 남잖아. 8. 그거를 표준표차에 4로 나눠라잖아. 2 이하라는 게 2 이하. 2 이하면은 이 그림을 좀 이용하게 되면 얘가 0이고 얘가 2라고 생각하겠지. 그 다음에 왼쪽 다 찾는 거 아니야. 그러면 딱 갈라서 이쪽은 0.5개 안 나와.
이쪽은 이만큼 0.5겠고 한 방에. 네, 0에서 2까지 정리는 뭐안 나오지 현재. 자, 정규음포 그 표를 Z로 주면 깔끔한데 이렇게 표준하기 전 상태에는 X로 주기도 해. X. 선생님 저번 시간에 그 그림 두 개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비교하는 그 그렸잖아. 이게 X라고 치면 이렇게 해서 X가 정규음포 M, 시그마 제곱 따라갈 때 여기가 M, 그 다음에 시그마 간격으로 잘라라 했잖아.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이 자리가 M 플러스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지? 이게 이제 표준화 시켰을 때 Z선상으로는 이렇게 해서 대칭축이 0으로 옮겨가잖아. 0으로. 그래서 M이 0으로 가고 M 플러스 시그마가 어디로 가? 1로 간다고 그랬지? M 플러스 시그마가 2로 간다고 그랬지? 그지? 왜냐면 표준화하게 되면 여기서 평균을 빼서 평균을 빼게 되면 시그마 남아. 그 시그마로 나누면 1이거든. 여기서 평균을 빼면 2 시그마가 남고 2 시그마를 2로 시그마로 나누면 2가 남잖아. 그래서 그때 이런 말 했습니다. X가 M 플러스 K 시그마가 될 때 이걸 표준화 해가지고 Z로 바꾸면은 Z는 여기서 M을 빼고 K 시그마를 시그마 나누면 K 남잖아. 그래서 시그마의 개수로 대응된다 그랬어. 1 시그마니까 1로, 2 시그마니까 2로. 따라서 이 표는 Z로 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Z. P M 대신에 뭘로? M을 표준하면 0이잖아. 가운데 Z가 되고 X를 표준하면 스몰 Z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M 플러스 1.5 시그마가 이 자리에 M 플러스 1.5 시그마잖아. 그러니까 0부터 얘를 표준화한 1.5까지. 그러니까 이 자리가 Z로 치면은 얘가 1.5겠죠. 1.5. 여기는 2겠죠. 여기는 2.5겠죠. 이렇게 준 거랑 다름없어. 확률 똑같이 들어오고. 이해돼? 어렵게 보지 마. 어차피 평균부터니까 평균이 0으로 대응되고 여기 오는 게가 M 플러스 K 시그마가 온 거야. 그러니까 요 1.5라는 게 이리로 오는 거라고.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아까 0.5라는 확률에다가 0에서 2까지 확률만 더하면 되는데 0에서 2까지 확률이 바로 요걸 보면 되겠죠. 요거. 이게 0.477이야. 두 개 더해서 0.977이가 답이겠지. 그지? 4번. 그 다음에 62번. 두 변수 xy가 각각 정규음포를 따라간다. 확률 두 개가 똑같다. k를 구하시오. 한쪽은 x가 k 이상, 한쪽은 마이너스 k 이하 돼 있죠? x랑 y가 각각 평균과 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비교가 안 돼. 다 치환해서 z로 바꾼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각각 표준화라는 소리야 일단. 표준화해주면은 얘가 p z가 크거나 같다. x를 표준하는 거니까 이걸 봐야겠지? x의 분포. k에서 x의 평균인 5를 빼고 표준표차 3 남는다. 이거랑 같다. 이쪽 표준하려면은 y의 분포를 보면서 마이너스 k에서 y의 평균인 16을 빼시고 그놈의 표준표차인 4로 나눠라 얘기야. 여기까지 했더니 z인데 몇 이상의 확률과 몇 이하의 확률 똑같잖아. 그러니까 뭐 표준정규포 그래프를 그린 상태에서 몇 이상 이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가 3분의 k-5 그 이상의 확률 여기하고 몇 이하가 같다는 얘기니까 대칭성이 있는 거잖아. 이 자리. 이 자리가 바로 4분의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6이 이기지. 이 둘 관계가 서로 뿔방관계다. 같은 거리일 거니까. 뿔방관계라는 말은 두 개 더 명나와야 됩니다. 0. 혹은 뭐 요 값에다 부호를 바꾼 4분의 k 플러스 16이라는 값이 얘랑 똑같은 거죠. 3분의 k 마이너스 5다. 대항수 곱해가지고 곱해주면 3k 플러스 48하고 같다. 곱해서 4k 빼기 20이 되고 k가 68이 됐네. 그럼 k가 68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는 소리야. Z로 바꿔서 비교하라는 소리야. 그 다음 문제 63번. 어느 학급 전체 학생의 국영수 성적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놨네. 그죠? 어느 학급, 아니면 뭐 3반,
안양고 3반, 3학년 3반 학생들에 대해서 국어 성적의 평균 표지표차, 그 다음에 영어의 평균 표지표차. 네? 안양고 3학년 뭐 4반 합시다. 그 학생 안에 그 반 안에서만 하는 거야. 평균 표지표차, 영어도 평균 표지표차, 수학도 평균 표지표차. 그리고 특정한 학생 누구로 할까? 안양고 병현이라는 놈의 성적이 있어. 국어가 65, 영어가 81, 수학 75야. 잘 본 건가? 하여튼 이때 세 과목 중에서 병현이가 상대적으로 가장 성적이 좋은,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등수가 높은이죠. 등수가 제일 높은 과목을 물어본 거지. 그치? 그러니까 단순히 이 점수, 원점수라고 합시다. 이 원점수만 가지고 등수를 판단할 수 없잖아. 시험의 난이도라거나 분산 같은 걸 고려해서 등수가 나올 거니까. 그죠? 그러면 A의 성적을 표준화 시켜봐야 돼. 표준화. 국어는 평균이 50점이야. 50점. 성적은 65점이야. 이거 X 같은 걸 보는 건데 이 변수를 따로따로 둘게. 국어 점수를 갖다가 X 국어라고 할게. 국어. 영어는 X 영어라고 할게. 변수인데 X 수학이라고 할게. 편의상. X 수학. 그러면 X 국어는 정규급을 따라가는데 50,13제곱이야. 이반 학생들의 국어 점수를 갖다가 X라는 변수 둔 겁니다. X 영어라는 거는 정규급을 따라가는데 64,17제곱이고요. X 수학은 정규급을 따라가는데 62,14의 제곱 따라가는 거지.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A라는 학생이 국어 점수가 65점이야. 65점. 그 65점이 표준화 시켰을 때 Z선상에 어디쯤 있는가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65점을 X 국어로 합시다. 이걸 표준화해서 Z로 바꿔. Z 국어로 바꿔볼까? Z 국어는 65에서 국어의 평균을 빼야 돼. 국어 과목의 평균. 50점 뺀 상태에서 표준표차 13 나눠야 됩니다. 13분의 15 나왔죠? 13분의 15. 1점 얼마겠고 잠깐 대기. 그 다음에 82점 X 영어 점수가 82점 나왔는데 그걸 표준해보자 소리야. Z 국어를 바꿀 건데 82점에서 영어 점수의 평균 64점 빼고 나서 17로 나눠버린 소리야. 그럼 얼마냐? 이게 6에다가 10이니까 18? 18 나오기 쉽게 17분의 18 나오죠. 그 다음에 X 수학은 75를 가지고 하라는 소리였지. 75를 표준화했을 때 Z 수학으로 나올 건데 75에서 수학의 평균인 61을 빼고 표준표차 나눠 줘야. 이게 얼마야 그럼? 빼줄 13. 14분의 13이네? 자, 그럼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표준화 시켰으니까 이제 정규분포 그래프가 대칭축이 0이 된단 말이야. 그치? Z축이고. 그러면 이제 국어 점수는 표준화했을 때 13분의 15로 가거든? 1점 몇인데 이 둘 중에는 얘가 좀 더 크죠? 이쯤에가 Z9가 있는 겁니다. 13분의 Z9. 그 다음에 Z 영어가 17분의 18 이쯤 있는 거야. Z 영어가. 수학은 1보다 좀 작으니까 이쯤에 Z 수학이겠죠? 그러면 가장 성적이 좋은 과목은 아무래도 표준화 시켰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게 제일 잘 본 거지. 등수가. 왜냐면 민날미를 봐도 여기 있는 애들이 더 적을 거잖아. 얘보다 잘 본 애가 더 많을 텐데 이쪽이. 이쪽이 더 많고. 그죠?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다. 그래서 답은 국어가 제일 잘 봤네. 국어가 원점수는 가장 나았지만 평균을 봤을 때 평균이 50점에서 65점이고 64에서 80이고 하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이게 못 본 건 아니었다. 표준화 시키면 돼. 선생님 되게 장황하게 말했지만 결국 표준 점수를 바꾸라는 소리야. 표준 점수. 근데 모의고사 보게 되면 표준 점수 나오잖아.
그게 이런 원리로 돼 있는 거야, 편점수가. 그래서 65를 표준했을 때 65에서 평균을 빼시고 50 빼시고 표시차인 13으로 나눠라. 이게 Z란 얘기야. 여기는 82에서 평균인 64를 빼시고 그거를 17로 나눠라. 75에서 평균 61을 빼시고 14로 나눠라. 이게 셋 중에서 가장 큰 표점을 갖는 게 제일 작은 거라고 소리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는 형태니까 뭐 알아두면 되겠고. 다음 64번.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정규볼 따라간대. 그러니까 현재 정규볼 따라가는 그게 뭐야?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야. 잠깐 X 딱 쓰시고, 그러면서 X라는 그 거리는 정규볼 따라가는데 평균 2740 컴마 500 단위가 미터 맞죠? 500의 제곱 따라간대.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 X죠. X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와 2000 미만인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으로 시장에 온다. 그 다음에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고객의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미만을 차지해. 자, 그러면 일단 정교포 곡선이긴 한데 표준하기 전 상태에서 한번 문제를 상을 봅시다. 밀도함수가 이렇게 대칭 형태로 나올 거야. 아직 X입니다. 대칭축은 1740이야. 근데 2000 이상의 고객 있죠? 2000 있을 거 아니야. 2000 이상의 고객이면 여기 있잖아. 2000 이상. 근데 그 중에서 15%. 이 중에서 15%가 자가용이야, 자가용. 이 안에 있는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이고 2000 미만, 이 왼쪽에 있는 이 고객 중에서 5%는 또 자가용이야. 그 말은 2000 이상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이고 나머지 85%는 자가용이 아닌 거지. 이 왼쪽에 있는 고객 중에서 5%는 자가용이고 95%는 자가용이 아닌 거야. 그치? 자, 이때 뒤에서 조건 범위를 걸어준 것 같아.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한 명을 골랐대. 그러니까 자가용을 내가 고른 고객이 자가용을 타고 온 건 확인된 거란 말이야. 그럼 자가용을 타고 온 고객은 2000m 이상인 곳에서 사는 사람 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도 있고 2000 미만인 곳에서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구분해야죠. 2000m 이상 고객 중에서 자가용도 있고 2000m 미만 고객 중에서 자가용도 있을 거 아니야. 그죠? 내가 한 명 골랐을 때 그 고객이 2000 이상 고객 중에서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일 확률을 찾아봐야죠. P1. 그죠? 이거는 일단 2000 이걸 P1 할게. 얘를 P2로 할게. 그럼 이 문제 답은 자가용을 타고 온 게 전제니까 P1하는 P2 거 아니야. 그 중에서 2000 미만인 확률 찾는 거니까 미만 아래 거네. 그러니까 이 문제 답은 P1 더하기 P2 분의 P2가 답이겠죠? 답은. 그죠? 조건 확률. P1부터 찾아보자. P1은 2000 이상 이어야 되거든. 2000 이상이려면은 이 안에 확률에 들어가야 돼. 따라서 P1이라는 거는 확률 집에서부터 거리인 X가 2000 이상이 될 확률이 일단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다시 또 15% 확률이 일어나야 자가용이잖아. 곱하기 0.1하겠죠. 그 다음에 P2는 확률 X가 2000 미만이어야 될 것이고 그 일이 일어난 상태에서 5% 확률이 일어나야 자가용이야. 0.05. 알겠죠? 우리 이거 하나 찾아보면 되겠네. 자, PX가 2000 이상 확률 찾아보니까 표준어에서 Z 입장에서는 이상이다. 2000에서 X의 평균인 1740 빼야 됩니다. 260 남겠죠? 그것을 표시표 차이 500으로 나눠야 되겠죠.
이게 얼마냐? 2분의 1 보자. 이거 떼면서 2분의 5는 100분의 56이야. 100분의 56. 52. 0.5이잖아. 그래서 Z가 0.5 이상의 확률이거든. 0.5 이상이니까 0.52까지가 0점이잖아. 0부터 0.5까지 0점이니까 그걸 넘어가려면은 0.5 빼기 0.5이겠네, 그치? 0.5 빼기 0.2. 0.3 확률이지? 맞다. 얘가 0.3이야. 0.3. 그럼 얘는 0.3 곱하기 0.15가 되고 이쪽은 그렇지 않은 확률이니까 6건으로 가서 0.7의 확률이겠지? 곱하기 0.05겠죠.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P1, P2분의 P2니까 이걸 뭐 굳이 정리하면 0.45인데 045겠죠? 045. 얘는 0.35인데 0.035겠죠? 그죠? 그러니까 분자분의 분자할 거니까 1000분의 45고 1000분의 35니까 결국 얘는 45 더하기 35분의 P2로 갈 거니까 35가 올라오겠지. 정리하면 80분의 35. 80분의 35가 되고 약분해서 16분의 7로 쓰면 되겠다. 조건 확률 마지막에 놓쳐야 돼. 자가용을 타고 오는 사건이 두 종류가 있다고. 거리는 x는 2000 이상인 것 중에서 15%, x가 2000 미만 중에서 5%가 자가용이었는데 각각 확률을 구한 상태에서 조건 확률 마무리해라. 여기까지가 표준정규표 얘기했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정규표 마지막 파트 이항분포와의 관련성을 보면 정규표가 끝나. 그리고 뒤에 추정만 남게 됩니다. 자, 이항분포는 이산 확률수잖아. 이산. 맞지? 정규분포는 연소가 아니냐? 연소. 이산 확률 변수랑 이산과 연속 확률 변수는 완전 다른 형태잖아. 그죠?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구하려면 시그마로 구했고 정규분포 연속 함수에서는 인테그랄 하는 거 아니냐? 그지? 근데 무슨 관계인가 보자고. 변수 x가 이항분포 n, p를 따라갈 때 1개 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인 그러한 사건이 총 n번 중에서 x번 일어난다 이거잖아. 예? 일어나는 횟수를 x로 정했잖아. 그때 n이 충분히 크면 이게 너무 애매한 말이야. n이 충분히 크면 그때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 이산 확률 변수죠. 이산 확률 변수인 이 x가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연속 확률 변수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이게 밝혀져 있다는 얘기야. 그냥 받아들으라는 소리야. 그냥. 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대체 얼마나 커야 충분히 큰가, 이게 중요한 건데 어디가 써있을 건데 여기 뭐 써있다. n이 충분히 크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시행횟수랑 확률의 곱이 5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이거는 너무 그렇고 그냥 이렇게 생각해. 충분히 크다 이러면 대충 n이 한 30 정도 넘어가는 정도 생각해. 30 대충. 그리고 이산 확률 변수면은 지금 이항분포 문제에서 Z표 주겠어 안 주겠어? 그냥 이항분포 문제면은 표준 정규분포 표를 주겠냐고 안 주겠냐고? 안 줄 거 아니야. 이항분포 문제인데 Z표를 줬어. 바꾸란 얘기야 이거. 정규표로. 이해돼? 그렇게 이해하면 돼. 이걸 확인하고 나서 쓰는 게 아니고 시행횟수인 n이 한 30 이상이다, 50 이상이다. 보통은 100 이상으로 많이 주는데 하여튼 한 30 이상 정도 나오면, 그리고 또 문제에서 Z에 대한 표를 줬다. 네? P Z가 이럴 때 여기서부터 2까지가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게 줬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정규표를 엮어서 불러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풀면 돼. 그래서 이 그래프를 살짝 보게 되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던져서, 주사위를 던진 횟수가 n번이야. n은 뭐 10일 수도 있고 20일 수도 있고 그렇겠죠.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변수 x 준 겁니다.
그러면 x는 이항분포 n, 몇번을 따라가겠죠? 여기서 이 x는 몇이야? 이 x는 np니까 6분의 n일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냐면 n이 10인 경우부터 해서 n의 크기를 50까지, 즉 시행횟수가 10회, 주사를 10번 던진 거에서 20번, 30번 이렇게 주사를 던진 횟수를 늘려가면서 1의 누이다 횟수들을 카운트한 거야 이게. 그리고 확률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n이 10인 거 잠깐 보자고. 여기. 예, 생각해봐. n을 10으로 뒀을 때 x의 값으로 가능한 거는 10회 중에서 나온 거니까 1에는 10회 중에서 뭐 0번, 1번, 2번 해서 10회까지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0에서부터 1 해서 2해서 10까지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상식적으로 10번 던져가지고 1 없는 10번은 거의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그래 여기 밑에 축을 봤을 때 여기 10이 있는데 이 그래프를 쭉쭉쭉쭉쭉 따라가면 그래도 한 6회 정도, 10회 중에 한 6회 정도까지는 가끔 나올 수도 있지만 7회부터는 거의 안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생각해봐. 10번 던지면은 1회노는 평균적으로 1.8, 9번 나오잖아. 근데 자연수로 나와야 되니까 뭐 보통 한 이 정도가 가장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여기가 5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이고 4 이렇게 봐야 되거든. 여기 5고 2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여기 2가 1이나 2회가 1회나 2회가. 그러니까 뭔가 확 꺾여 확 되게 거칠게 꺾이는데 n이 20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이 좀 밀렸잖아. 20회 중에서는 6분의 1에 해당하는 3회 정도가 나오잖아. 1회가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3 위에서 가장 많이 나왔죠. 3회에서 2회일 때 그래프 보게 되면. 그러니까 1회나 2회나 이게 3회가 가장 많이 나오고 옆에 있는 2회나 4회가 그 다음 많이 나오고 이 확률이니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1이나 뭐 5에서 그 다음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기 뭐 뒤로 가니까 확 꺾여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안 나오는 거랑 다름없어. 20회를 던졌지만 20까지 안 가. 그 거의 뒤에 0이나 다름없는 확률이 이어진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이제 시행횟수가 점점 커져가지고 커지면은 그래프가 평균이 점점 오른쪽 밀리게 돼 있습니다. 왜? n이 커지면 이 평균값이 커질 거 아니야. n이 커지면 50회 중에서는 1의 눈이 평균적으로 한 8번 나올 거 아니야. 50회 중에 8번. 여기 8 정도 있잖아. 8 여기 가장 높잖아. 하여튼 점을 더 많이 찍잖아. 점을. 그러니까 뭔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겠지. 부드러워지고 이 n의 값이 일단 100, 200, 300 가면 스톱시만 점점 찍히는데 아주 좀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그려지더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끝점만 따서 연결한 그런 선들이 정규포 곡선과 흡사한 모양으로 간다가 알려져 있다 이거야 그냥. 이 문제를 이항구 문제를 정규포로 풀라고 낼 때 이런 부분에서 안 낸다고. 이렇게 확 꺾여서 안 내고 한 뭐 50 정도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된 형태가 된다고. 그지? 너네는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 이거는 n이 충분히 크면은 이항분포를 따라갔던 변수 x가 정규포를 따라간다가 알려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이항분포 b n, p를 따라가는 변수 x가 n이 커지면 충분히 크면 그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다. 정규분은 m, 시그마 접수할 거야. 근데 n이 뭐야? EX가 NP고 VX가 NPQ니까 EX짜리 NP가 오고 VX짜리 NPQ가 오는 거냐. 알겠죠? 그냥 그런 거야. 그러면 받아들이면 돼. 그래서 이산 쪽에서 배웠던 이항분포는 이산항의 변수를 가지고 그냥 풀었지. 그러다가 정규표로 넣으면은 Z로 바꿔 풀어 마지막에. Z로. 표를 이용해서. 자, 문제 하나 봅시다. 변수 x가 이항분포 600,5분의 1을 따라간다. 이항분포인데 시행해서 600회를 넘어갔죠? 그 다음에 표를 이용해가지고 확률을 구하래. 이거 이산인데, 이산 확률 변수인데 갑자기 정규포, 즉 연속 확률 변수로 풀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확인해봤더니 600 정도면 괜찮네. 충분히 크네. 확인하고 바꾸는 거야. 그래서
x는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x가 정규포로 바꾼다고. x가 정규포로. np 구해요. np. 살짝 곱해봐. 곱하면 이게 120이니까 약분 120의 2배니까 240 컴마 240에다가 다시 q 값인 5분의 3 곱해봐. 그러면 이쪽이 5, 4, 20, 5, 8, 40이니까 48의 3배 48의 3배는 16의 3배에다가 또 3배니까 이거는 4의 제곱에 3의 제곱이고 12의 제곱이야. 144니까 이 뒤를 12제곱 씁시다. NP랑 NPQ 구해서 쓰면 돼. 다만 표지표자는 뭐의 제곱꼴로 쓰는 게 좋다고 그랬지? 그럼 이제 되게 쉽게 푸는 거야 이제. 자, 그 상태에서 X라는 변수가 요 범위에 들어갈 확률을 구하래. 표주잖아, Z. 표주다라는 얘기지. 그래서는 P, Z로 바뀔 것이고 204를 표준할 건데 우리는 이 미리 정리된 요걸 보면서 하겠죠. X의 정규포 그 분포를 보면서 204에서 240을 빼게 되면은 마이너스 36이죠. 마이너스 36을 표지표차에 12로 나누라. 264에서 240 빼게 되면 24인데 그것을 표지표차에 12로 나누라니까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3에서부터 Z가 2까지 갈 확률 문제였네. 그죠? 마삼에서 0까지 0에서 2까지니까 결국 3과 4 확률 찾겠죠. 3과 2 확률. 이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지 그냥. 더하라. 뒤쪽 것도 더하면 뒤가 9겠고 더하면 5겠고 더하면 7이겠고 하나 올라가서 9겠죠. 0.9759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래서 이것도 Z로 바꿔서 P Z가 작거나 같다. 252에서 240 빼면 10인데 그것을 표지표에서 12로 나눈 거니까 결국 Z가 1 이하의 확률 문제거든. 1 이하. 1 이하면은 1 왼쪽 다라는 얘기니까 Z 입장에서는 여기 가운데 0이 있고 이쪽 1이 있으니까 여기 0.1방 처리하시고 여기 확률만 찾겠죠. 표에서 0.41413 여기다가 0.5 더라는 얘기지. 0.8413 답이겠죠. 그치? 이렇게 계속 이항분포를 따라가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평균 구하라 NP 분산 구하라 NPQ 그러다가 갑자기 정규 바꿔서 풀어 이게. 근데 나중에 갑자기 여기서 따라갈 때 P X가 1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나오면 학생들이 뻥 한 거죠. 뻥. 표가 없어. 표가 없는데 이걸 구하래. 어떻게 풀래? 이렇게 두 줄 주고 나서 이거 구하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풀지? 표가 없어. 윤가 어떻게 구할래? 김효수 시험지에 X가 이 항목을 따라갈 때 X가 1 이하의 확률 찾으래. 이항분포라고. 이항분포에서 n 평균과 분산 얘기가 아니야. 특정 확률이야 이거. 이거는 P X가 0 아니면 X가 1일 확률 문제인 거야. 질량함수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 내가 이항분포 앞에가 제일 어렵다고 했잖아. 특정 확률 문제가. 600회 중에서 확률 P잖아. 600번 중에서 0번 일어난다. 5분의 2짜리 확률이 0번 일어나고요. 5분의 3의 확률이 나머지 600번 일어나야 되고요. 더하기 한 번 일어나면 600번 중에서 한 번 일어난다. 5분의 2 확률이 한 번 일어나고요. 5분의 3의 확률은 나머지 599번 일어난다.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는. n이 꽤 크긴 하지만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는. 표가 없으니까. 이런 작업을 안 하고 연속으로 바꿔서 표를 이용해서 푸는 장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시험에서 커졌을 때는 금방 할 것이고. 227번 질량함수가 몇 답으로 돼 있대. 몇 답으로 질량함수가. 근데 뭐 모양상 우리가 두 번째 줄에 집중할 거 아니야. 두 번째 줄에 450 CX
몇의 x제곱에 몇의 몇백 x인데 정확히 이게 p자리죠, p자리. 여기 시행횟수 x니까 시행횟수가 452원이고 일어난 횟수가 x니까 일어난 횟수 밑에는 일어날 확률일 거 아니야. p값 3분의 2 준 것이고 n값 450 준 거니까 아 x는 이항분포 450, 3분의 1을 따라간다를 확인해야죠. 왜? 이게 이항분 확률 아니야, 질량함수. 독립적 확률. 맞죠? 그런데 뒤에 뭐 표를 줬잖아, 표를. 네, 그치? 그러면 이거를 450 충분히 크구나. 그럼 정규분 바꿔 풀라는 얘기였네. 그래서 정규분포로 바꿉니다. np 살짝 곱해주면은 몇이야? 150의 2배, 300, 300에다가 곱하기 q 값이 3분의 7배가 100이니까 12 정도 나겠죠? 이렇게 바꿔준 상태에서 이제 계산만 하면 끝나는 거지. 그 다음에 쉽잖아. 그 다음에는 한다. 22번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 마지막이지 않네? 한 환자한테 어떤 약을 투여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6이다. 150명의 환자한테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9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정규표를 이해 구하라. 약을 꽂는 일을 150명한테 꽂고 치유된다 확인. 카운트. 또 꽂고 치유된다 확인. 이걸 반복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은 시행을 150번 반복했을 때 그 환자가 치유되는 사건의 횟수가 치유된 환자 수잖아, 이게.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는 독립시행의 이제 이항분포를 떠올려야 됩니다. 그치? 이항분포. 그러면 확률변수 x를 한번 정확히 정의하고 들어가봐. 이항분포 150, 치유될 확률이니까 뭐 0.6, 즉 5분의 3이라고 쓸 건데 이 x를 뭐라고 정의한 거야? 뭘 x로 정의한 거야? 뭘? x를 뭘로 정했을까? 뭘 x라고 정했을까 지금? 꽉. 뭘 x라고 정했을까 지금? 그렇지. 150명의 환자 중에 꽂았잖아, 주사기를. 그 중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나 횟수니까 결국 의역하면 치유되는 횟수죠. 150명 중에서 치유되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 치유되는 횟수.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99명 이상이 치유된다라는 말은 치유된 환자 수가 99명이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P 치유된 환자 수 X가 99명 이상이 될 확률 문제인 건데, 그지? 이 항목을 따라가는데 저 표를 줬잖아, Z.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를 정규표로 바꿔야 하는 소리야. 자, 정규표 바꿔주면은 NP, 자, 곱해주면은 30의 3배, 90, 그 90에다가 다시 곱하기 Q값 5분의 3은 5분의 1을 곱하라. 이쪽이 18 나올 거니까 18에 2배 36, 6의 제곱 나오겠죠.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이제 표준화 들어가는 겁니다. 얘 보면서. 그럼 얘는 다시 P, Z가 될 것이고 크거나 같다. 99 빼기 99죠. 9를 표준편차 6으로 나눠줘라. 1.5네, 1.5. Z가 1.5 이상 확률이니까 1.5 이상이면은 이렇게 해서 0이고 이쪽 1.5인데 여기 물어보면 여기. 당연히 우리는 0부터 0.5까지 확률을 찾으려고 하겠죠. 0부터 1.5까지. 여기가 0.433이네. 따라서 답은 0.5에서 그치? 0의 오른쪽 항을 전체 확률에서 여기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0.433이다. 결과는 0.0668 나오겠죠? 어려운 게 없다. (229번) 동전 두 개를 동시에 432번을 던진다. 동전 두 개를 던지는 그 시행을 432세트 반복이야.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90번 이하일 확률을 구하시오. Z점이네, 그죠? 이거 433이면 반복이면 독립시행 반복인데다가 두 개 모두 앞면이 나오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잖아. 횟수.
그죠? 그거로 해서 x가 뒀겠죠. x. 그죠? 그럼 그 x는 이 항목을 따라가야 돼. 이 항목으로 432번 반복을 했고 그 다음에 확률 p를 구해야 되는데 그 p라는 거는 동전 두 개를 동시에 탁 던졌을 때 두 개 모두 앞면 나오는 확률이겠죠? 아밥. 뭐 그냥 이 정도면 4분의 1이지 그냥. 그죠? 질문은 그 횟수인 x가 90번 이하가 돼, 90 이하가 될 확률을 묻는 거였네. 질문 자체는. 그죠? 뭐 x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에서 90번일까지 다 찾아야 되는 거였지만 z로 바꿔서 풀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얘는 정규 바꿔주면은 곱해서 얼마야? 100에다가 108 나오나? 108? 그다음 108에다가 q값인 4분의 3 곱한다. 4, 그다음에 4, 2, 8, 4, 7, 18, 27에 세면 81, 81은 9의 제곱 바꿔주시고 이제 표준화 얘는 PZ가 작거나 같다. 90에서 108을 뺍니다. 마이너스 18일 것인데 그것을 9로 나눴죠? 항상 별량 빼기 평균이야. 큰 것 빼기 작은 거 아니다. 이게 Z는 마이너스 2 이하를 찾는 건데 그런 표에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0인데 이쪽이 마이너스인데 여기 문제잖아. 0.5에서 0에서 2까지 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답은 0.5 마이너스 0에서 2까지 확률. 그게 저게 나왔네. 0.477. 정답은 0.0228이다. 그지? 끝. 확인 체크는 통계 추정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추정을 잘 안 되긴 하는데. 일단 뭐 밑에 78쪽까지 아래 문제 풀고 잠깐 쉬는 시간 갖자. 윤찬아, 네가 볼 때 이산이 쉬운 거 같아? 연속이 쉬운 거 같아? 기훈이는 어때? 이산이 쉬운 거 같아? 연속이 쉬운 거 같아? 문제 풀기 편한 게 이산 쪽이냐? 연속 쪽이냐? 다 쉽냐? 빠. 경문이 어때? 연속. 그러니까 연속이 쉬운데 주식기들 와가지고 연속이 어렵다 그랬잖아. 참.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를 물고 들어지면 연속 어려울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되면 알려져 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게 되면은 그냥 뭐 하는 거지 뭐. 그런 자세한 그런 내막은 고등학생들은 알 필요 없다. 이거 하나 지금 책에 써 있는 과정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알려져 있다. 더 궁금하면 대학교 가서 배워라. 교과서에 뭐 왜 그런지 나와 있겠냐? 안 나오지 당연히. 근데 앞에 안 풀어서 그런 거야. 확률은 내가 너무 잘 써. 통계는 후달리긴 하는데 기술이. 난 통계가 더 어려워. 얘는 병성이보다 잘한다고. 수학 정규할 때는 뭐야?
치킨 짱해. 지랄을 올해 재밌는 애니 많이 나오는데. 진짜 지랄을. 그거 나오지 않냐? 기획할 그거. 그 잼민 애니는 내 할 거 아니고. 재밌네. 그뭔 놈의 호흡 이질하면서 야 내가 동료를 지킬 거야. 안돼 위험해. 안돼 이러다가 또 기획이 꿈꿨나? 힘센 오빠들 나와가지고 또 주인공 도와주겠지. 그러더니 주인공 정신 못 차리고 구해야만 해 이지라라고. 포기 좀 해라 이 새끼야. 몇 년째 씨발. 존나 잘 생각했니? 족 같아서 안 본다 그러는데 그놈의 탄지로 나 와타시노 나카마다요 이지라라면서 씨발 동료를 초구하려고 그러고 포기할 줄 알아야지 병신. 네가 제일 병신. 그리고 생각보다 최종 보스가 족밥이. 그래서 보기가 싫어. 뭔 소리야? 다 뒤지네. 아니 무장 그 새끼 솔직히 다른 세계관 애니랑 비교하면 그냥 씨발. 아니 너무 임팩트가 없어. 야 타노스 이 새끼도 그냥 이질하면 없어지지. 아니 당연히 없어지지. 너무 임팩트가 없어. 아 좀비야 좀비. 그냥 저 새끼 죽었나? 안 죽었네? 죽었나? 안 죽었네? 이지랄. 크기가 어떻게 해주다. 그러니까 그리고 얘가 좀 약간 투쟁같이 생겼어. 이런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막 계속 남녀 바뀌잖아. 어쩌다 저따 새끼가. 부럽긴 함. 저것 좀 위험하긴 해. 아 그리고 두 번째 안 본이요. 효초 신호부를 죽인 죄. 아 신호부 죽여서 안 봄. 비빙신 저거. 내 체익해였는데 내 초코 죽여 차라리 신호부 말고. 그 모은 놈의 대나무 처음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새끼가 왜 필요한데. 컨셉이 신기하긴 했어. 그 와중에 성우 존나 유명한 성우인데 웅웅 이지랄하는 거라고 안 쓰. 말을 안 해 새끼가. 한 두 마디 했나 지금까지. 제가 생명 들어야 되는데 짜증나요. 생명을 왜 하고? 안 하면 좋대. 이미 좋댔어. 미안한데 지금 인정이야. 2학기 때 생명 아예 나가지고 다 공부해야 된다고. 요새 A 못 받아? 뭐예요? 에이 못 받는 건 좀 그렇긴 해. 얼마? 근데 물리는 좀 힘들 것 같긴 해. 우리 아니 수업을 못 듣겠어. 그래 뭐냐? 존나 졸려. 아니, 진도를 안 나가. 아니 수업 안 들으면 공부를 못해? 진도 안 나가. 나 안 들어. 아 수업 안 들으면 공부 안 하긴 해. 나 내 빼고 있어 수업 들을 아 나 공교육으로만 줘야 된단 말이야. 때나 물투할 때마다 멍 때리기 대회하고 있어. 그 내가 생각했을 때 배경 강의를 이미 미리 듣고 물리 시간에 배경 문제를 푸는 거 가져왔어. 기범이가 누군데? 이거면 문제 푸는 거. 키 몰라? 기본? 기본. 백이범을 몰라? 알지. 너 말고 새끼야 너. 이름이 난 2범이야. 물리요. 개새끼야. 2학년 때도 뭐냐? 대시야 뭐야? 대시. 공교육으로만 102번이야. 줘줬어. 공교육으로만. 102범이 아니야. 네 손주도 공교육한테 존재했어. 이 새끼 그냥 공교육이랑 나 공교육으로 했는데 저 새끼랑 둘 다 똑같이 2등급이었잖아. 지금 의심이 아니야 새끼. 나 지금 사교육의 현장에 나와 있어. 그냥 학교 쌤이 지금 프린트로만 기범이 딱 말았잖아. 기범이가 4점을 죽여버렸어 그냥. 물리 위에 셋도 다 사교육으로 올라가는 했잖아. 그걸 어떻게 돼? 나처럼 그냥 쉬고 68 받던가. 나는 수행을 쌤이 갈았다고. 아니 꼭 열심히 했어야지. 잘했어야지. 열심히 했어. 지가 편법한. 아니 열심히 말고 잘하라고. 내 사진 찍어야 되는 줄 알았나? 지가 쌤말 안 들었으면서 쌤이 사진 찍으라고 안 했어. 네가 안 들은 거. 네가 마스터이 명상하고 아니 있었나 쌤이 보지. 사진 찍으면 좋다 그러지. 사진 안 찍으면 감점이라고. 좋다 하면 찍어야지. 나도 찍었다. 조금. 찍혀라. 그러니까 네가 수행이 걱정되고 원리가 개축거릴 거야. 무엇이냐? 시험 보고서 수행을 그렇게 가르고 어떻게 했냐? 아니 내가 그것을 안 잡았어. 뭐라고? 그것을 너가 잡았을까? 나보다 수행이 몇 점이 높았지? 몰라. 어유. 아니 그것을 어떻게? 이거 좀 아닌가? 경문 미정 4개 하자고 제발 3모 때. 미안한데 미적을 안 볼 거야. 씨파남자 학통하지 말고 학통은 네 못 가서 껍질이랑 내게 뭐하냐? 껍질이 매점빵 내기. 매점빵이냐? 아 매점빵 좀 도전해. 만빵 안 해 만빵? 만빵 하자. 정문인 이번 학기에 뭐 먹거든요? 수학 2개랑 영어랑 국어랑 또 물투바투 정보가 정보과학은 절대평가지. 물투바투도 좀 절대가. 다 너무 이번에 그러는데. 육과
이과 애들은 일본어는 본인만 이과 만들잖아. 이과인데 막 물리 다 수학 다 피하고 과학 다 피하고 막 유사 이과라고 하잖아. 유사 이과. 내가 저거 문과만 있다. 인사 뭐야 L2 뭐야 L2. 대학교 가면은 이제 과목을 자기가 좀 재량껏 듣는단 말이야. 필수 과목들이 좀 있어. 그러면 뭐 공대라고 치면은 18학점 든다고 치면 18학점. 한 학기에 18학점을 든다고 칩시다. 보통 전국 과목이 보통 3학점이야. 3학점이 기본이고 가끔 2학점짜리 가끔 1학점짜리 있어. 1학점짜리는 보통 체육 과목이야. 뭐 농구 과목 있잖아. 농구, 축구, 배드민턴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보통 교양 과목도 1학점은 잘 없고 보통 2학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18학점 중에서 수학 3과목. 그다음에 과학이라 전공 과목. 전공 4과목. 이렇게 안 되겠구나. 전공 3과목. 이거 몇 학점이야? 6과목이니까 6 곱하기 3 18점이야. 이렇게 들은 학생이 진짜 이과지. 전국 과목만 깔아가지고 어떤 학생들은 최소로만 들어 최소. 수학 한 학기 수학 뭐 때에 따라 다른데 뭐 2과목 뭐 전공 2과목 온 1과목 나머지는 다 이런 걸로 들어. 가끔 이제 그 댄스 스포츠 이런 거 있잖아. 춤추는 거 일부러 공대들 찾아갑니다. 왜? 여자 향기를 막기 위해서. 공대 맨날 남학생밖에 없으니까 차니까 일부러 또 일주일에 좀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아니면 뭐 등단 동아리 있잖아. 등단 동아리. 네. 그래서 써봤어. 쟤 익숙하겠네. 선생 학교 같으면은 앞에 여기가 이제 앞에 여기 큰 길 있고 여기 정문 있어. 그러니까 앞에 쭉 백양로라는 큰 길이 있어. 학교 연락 큰데,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엄청 커. 엄청 큰데 공대는 여기 있어. 공대 있어. 문 앞에 있어. 그다음 이쪽 가면 인문대가 있고, 이쪽에 법대나 경영대 있고. 경영대 법대. 이쪽 가면 이쪽에 음대 있고 막 그래. 음대. 가급적 이쪽 가서 들으려고 하죠. 교육 과목을 이쪽에서 개설하는 과목 들으려고. 매니저.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전망도 좋고 꽃도 있고 막 그래. 여긴 칙칙해. 여기서까지 가려면 10분 걸려. 걸어서. 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여기서 이 산길을 따라 쭉 끝까지 가서는 기숙사가 있는데 정문에서 기숙사까지 가려면 버스 타고 가야 돼. 학교 안에 시내 버스가 아니고 이제 기숙사에 있는 친구들 위한 버스가 있거든. 걸어가려면 한 30분 걸릴걸? 그러니까 대학교 갈 거면 좀 캠퍼스 큰 데 가. 코딱지만한 데 가지 말고. 같은 동네 그지? 아니. 왜 저리야 저. 서울대학교는 캠퍼스 안에 버스 다니잖아. 시내버스. 진짜로 엄청 크잖아. 아마 서울대가 전국에서 캠퍼스 크기로 1등일걸? 대학만 좋은 게 아니고 캠퍼스가 커. 지방에 있는 국립대들이 더 크고. 야, 니네 학교 운동장 100m 나오긴 하냐? 안 나올 거. 보통 그렇잖아. 요새는 학교들이 100m도 안 나오면 코딱지 보는 학교 다니다가. 근데 안양구나 추운구는 외곽에다가 학교 외곽에 있었기 때문에 땅도 넓었을 텐데 왜 100m가 안 나올까? 양명구는 나오고도 남잖아. 운동장 되게 넓지 않냐 양명구? 어. 대각선에 나오는데. 대각선? 대각선이 50m. 아니 우리 대각선에 50인가? 추운구는 개교할 때부터 그 자리에 있었지 않아? 예.
안양고는 원래 그 자리냐? 아니면 이사 갔냐? 경문? 이거 어떻게 모르니? 아 자비스. 안양고가 요즘 니네가 몇 회 졸업생이야? 모르겠잖아. 자비스? 네. 40회 이상밖에 안 돼? 뭐야 역사도 이렇게 깊지도 않는데. 더 돼? 40회는 우리 알바랑 무슨 양명은 몇 회냐 혹시 아냐? 그러니까 그 시절에 지은 학교들은 운동장이 커야 될 텐데. 왜냐면 학교에 있는 자리들 보통 변들이었을 거니까 그 당시에는. 뭔가밖에 안 돼. 뭐 보여줬어 방금? 대학 캠퍼스 어? 본인이 가려는 데 있다고. 아 어디? 에리카가. 에리카? 갈 거면 시기 서울로 가야지. 서울에 거기 어디야? 왕십리. 꿈을 좀 크게 가져. 나중에 어떻게 할지 좀. 여기서 에리카 가면 잘 간 거긴 하지 근데. 연동대나 안양대는 좀 보다 좀 위로 가라 가도. 인천. 보여준다. 네. 조슈파이터. 점심 파이터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 선택을 잘해. 꿀에 따라가. 잘해. 학교는 잘 본다 내가. 오이. 뭐 4월달, 5월달, 6월달 가서 나 정시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하는 게 나아. 어차피 그렇게 할 거면 뭐 1학기 뭐 기타 정시에 큰 중요하지 않은 내신 과목 같은 거에 대해서 내신을 좀 더 신경 안 쓰고 아예 차라리 좀 깔끔하게 좀 적고 정시 쪽에 지금 정시 쪽으로 가다가 잡은 사람 꺼내봐. 또 뭐 이거 수시야? 아직은 일체밖에 없냐? 이렇게 효과로. 아직은. 허풍대 미적거리. 하여튼 뭐 말로만 정시 그러면 안 돼 임마. 말로만 내일 모레 중앙호선대. 어? 내일 모레 중앙호선대. 선생님 정시입니다. 중앙호 필요 없습니다. 일단 놀아. 예매. 정시 파이터는 이제 멋있다. 그 수능 망하면 바로 재수잖아. 그치? 어느덧 다 고3 돼가지고. 자, 79쪽에 밑에 스텝 2 뭐 세 문제 풀고 그 다음 내용 조금 얘기하자. 스텝 2. 자, 확률도 아니네. 뭐 조합의 수를 여러 개를 점점점 더했네. 그지? 근데 저 써있는 그 항각각을 봤을 때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아니냐? 그냥 이항부포의 확률이잖아. 질량함수 몇 개 넣은 거잖아. 따라서 이거는 그 Z도 나왔으니까 정규보를 바꿔서 풀란 얘기니까 이항부포를 따라가는 변수 X에 대한 확률을 정규보로 바꿔서 푸는 느낌이겠네. 그러면 조합의 왼쪽에 있는 100을 먹게 되면 그러면 확률변수 X는 이항부포를 따라갈 건데 100컴마 있고 확률 P가 있을 텐데 P는 항상 이 시행의 수 여기 시행의 수니까 시행의 수입니다. 일어나는 수 이런 수 같은 요 위치 P겠죠? 5분의 1을 따라가겠죠. 이렇게 정의하게 되면 첫 번째 항은 뭐야? 첫 번째 항은 100번 중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X인데 일어나는 횟수가 22번 이런 확률이잖아. 이게 P, X가 22인 확률일 거 아니야. 이것만 보게 되면 그 다음에 P 23번, X가 23번 일어날 확률 이런 식으로 해서 더하게 마지막에 P, X가 100번 일어날 확률 이거잖아. 이걸 정리한 결과는 P 일어나는 횟수인 X가 22번 이상이면서 X가 100번 이하의 확률인 거네. 근데 100번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 횟수잖아. 그럼 이거는 X가 22 이상이라고 써도 상관없죠. 이렇게 써야지. 뒤가 다 나온 거니까 100번까지가. 이거를 이제 Z로 바꿔 풀란 얘기일 거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정규보 바꾸겠죠? 정규보 NP 곱하면 20, 20을 곱하기 5분의 4를 해봅시다. 그럼 4, 16이니까 4의 제곱을 따라가겠죠? 얘가 이거 보면서 이제 표준 납니다. 얘는 그러면 P, Z가 될 것이고 이쪽에 이쪽부터 할게. Z 입장에서 표가라 같다.
22 표준하면은 22에서 20 되면은 2가 남고 이걸 4로 나눈다니까 0.5 이상의 확률인 거네. 0.5 이상. 0.5의 오른쪽이니까 0.5에서 이거 빼란 얘기지? 하고 그래서 0.5 마이너스 0에서 2분의 1까지 확률 0.1925 해라. 답은 0.3085가 되겠냐? 쉬웠지? 사실 조심할 게 여기서 이거 100 이하 살려가면은 이상하게 나온다 뒤가. 왜냐면 100 이하가 되면 100을 표준해봐. 100을 표준하면 100에서 평균 20일 거 아니야? 80 나누기 4이 나올 거 아니야? 20 나누기 20. 이 뒤가 0.5에서부터 Z가 20까지 나온단 말이야. 20이라는 수가 확률이 안 나왔잖아. 실제로 Z라는 확률이 Z의 밀도함수 그래프 보게 되면 1, 2, 3일 때 0에서 3까지 가면은 거의 다 차. 이게 0.499 몇 나오잖아. 4995가 나오잖아. 근데 20이면은 아무것도 없어. 이 뒤에는 없는 거 다는 없잖아. 한 번의 시행에서 일어날 확률이 5분의 1인 그런 사건이 연속으로 100번 나오기가 쉽겠냐고. 말이 되냐 그게? 그건 안 일어난다고 봐야 돼.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450번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130번 이상 10번 이하가 나올 확률이 얼마다? 주사위를 던진다. 1 또는 2가 나온다. 이걸 확인하는 거잖아. 그거 횟수. 그치? 그러니까 1 또는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갖다가 x라고 뒀을 때 x는 이 항목을 따라가겠죠. 바이노미알 그 다음에 시행에서 450번 그다음 1 또는 2니까 주사위에서 6분의 2, 즉 3분의 1을 따라갈 것이고 Z준 거니까 표준화를 정규 바꿔가지고 정규포 곱해주면은 150, 150에다가 곱하기 3분의 1 딱 때리면은 5, 2, 10, 100이잖아. 10의 제곱 따라가겠죠. 150, 10의 제곱. 그 다음에 Z까지 가려면 바로 얘를 표준화까지 갑니다. 여기까지는 현재 X다. X. 아직까지 X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Z로 바뀌자. Z로. Z인데 정규를 따라갈 것이고 잠깐만 0,1제곱이지? 0,1제곱. 따라서 이 변수 X가 130번 이상 X가 C 이하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써놓은 거죠. 0.8185라고 표준했을 때 이걸 표준하겠죠. 그러면 P 130에서 150 빼면 마이너스 20이고 10 나눌 거니까 Z가 될 것이고 C에서 150을 빼시고 평균 10을 나눠주고 이 확률이 0.8185다. 그거네. 마이너스 2부터니까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부터 찾겠죠.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확률은 여기 있네. 0.477에다가 더하기 P 0에서부터 Z가 10분의 C-150까지 확률을 더한 결과가 0.8185가 된다. 477을 빼야겠네. 0.4772를 빼주면은 뒤에가 13이고 1에서 빼니까 4 나오고 5 나오나? 아니지 7에 3 나오나? 0.3413이네. 요 값이 3413 여기 있네. 1이네. Z 요거 1인 거네. 요거 10 빼기 150이 10일 거니까 C는 10 더하기 150 C는 160이겠지? 이렇게 풀면 되겠다. 어려운 건 1도 없어. 다음 실력업 마지막 1회 시행에서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고 2점을 잃을 확률은 얼마다? 10점을 얻거나 잃는 거네. 확률의 합이 1이잖아. 현재 딱 역사거리 관계. 처음 0점 시작해서 이 게임을 1600번 독립적으로 시행한 후 점수가 몇 점 이상 오는 구하시오 있네. 풀어봐.
니네 내신 남았죠? 내신. 그러니까 어떤 뭐 이항부포를 썼다. 이항부포 1600 컴마 뭐 썼다. 근데 뭐가 변수 x가 얘네가 맨 앞에 이 앞에 붙여야 되는 게 x라는 거를 내가 뭐라고 저기 써놔야 된다. 지맘대로 x 써놓고 나서 뭐 따라간대. 서술형에다가 뭘 x로 뒀는지 써놔야 돼 반드시. 문제 안에서 밑줄 치고 어디를 x 잡을 것인지 판단하라고. 그걸 써놔야 돼. 윤찬이는 x를 뭘로 뒀어? 10점을 얻을 정확히 말해. 어설프게 말하면 다 감점이야 그거. 명확히. 10점을 얻을 변수인데 사건이 변수겠냐? 이항부포를 쓸 거 아니 지금. 이항부포에서 변수는 횟수야. 한번 10번 1일 시행해서 10점 1인칭에서 10점이야? 아니죠. 이 1600에 들어가야죠. 예? 이 게임을 예? 이 게임을 1600회 했을 시 반복했을 때 그때 10점을 얻는 사건 횟수겠죠. 10점을 얻는 사건 횟수. 얻는 사건의 횟수,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이거를 간과하면 안 돼. 여기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1600번 독립시행한 후 점수잖아. 점수가 832점을 확률 문제 아니야 사실은? 질문은 점수가 832점이 될 확률의 문제긴 하지만 이 점수를 x라고 들고 시작하는 거는 좋지 않아. 점수라는 거는 1600회 시행 중에서 10점을 얻는 사건, 이 사건이 몇 번 일어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정되는 게 점수야. 이게 굳이 점수에다 뭘 둘 거면 점수 y라고 두는 거지 마지막에. y를 x에 관한 식으로 써야죠. 그치? 따라서 1600회 시행 중에서 10점을 얻는 사건, 이게 사건 A야. 이게 사건 A라고. 그 사건 일할 확률이 5분의 1인 것이고 P가 5분의 1. 맞지? 그런 시행을 1600번 했을 때 일어난 횟수가 X고 여기 5분의 1이겠지? 따라서 10점을 얻는 사건이라는 횟수가 X회고 그러면 2점을 잃는 사건의 횟수는 몇 회야? 나머지잖아. 1600배의 X회겠죠. 따라서 1600번의 시행 후 점수의 식은 10점씩 몇 번 X번 하겠죠. 10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점씩 1600 마이너스 X번 할 거 아니야. 이게 점수죠. 0점 시작이란 말도 있었으니까 앞에 0이 붙은 거야. 플러스 여기 0 플러스. 그치? 이렇게 결정된다고 점수가. 그러니까 이게 뒤에가 2x니까 총 10x랑 2x 12x 마이너스 3200이죠. 여기까지가 바로 점수야. 점수. 근데 그 점수가 830 이상이니까 질문 자체는 P 12x 마이너스 3202 이상이다. 832
요거를 풀어주라고 소리했습니다. 따라서 P X는 이상이다. 넘어가서 더하면 4032. 4032를 12로 나눈 거 이상일 확률을 묻는 거지. 그래서 얼마냐? 300에다가 432. 30이 올 것이고 72니까 이거냐? 336? 맞는 거 맞죠? 336 이상의 확률 336. Z를 바꾸겠죠? P Z가 이상이다 바꿀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표를 찾아 풀려면은 이 정규볼 따라가는 변수 X가 이제 아니 이항볼 따라가는 변수가 정규볼 따라가겠죠? 곱해주면은 5, 35, 320, 320에 곱하기 5분의 4를 해볼까? 그다음에 이쪽이 5, 6, 30, 5, 4, 20, 64의 세배 256은 16제곱이죠. 정리하시고 이걸 보면서 표준하겠네요. 336 표준하니까 336에서 320 뺄 거니까 16이 남고 얘를 16 나눈다네. 그리고 P, Z가 1 이상일 확률 문제였네. 그지? 1 이상이니까 0.5 빼기 0부터 1까지 확률. 여기서 0.5에서 빼라는 소리지? 0.1587 나오죠? 0.1587. 알겠죠?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항분법 문제가 복잡해질수록 이 변수 x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때부터.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점수를 y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뭐 딱히 뭐 그냥 문제 푸는 과정이니까 점수를 x에 관한 식으로 써서 그냥 가면 돼. 굳이 y를 도입하지 않고. 문제에서 만약에 점수를 y라고 했어. y.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y가 아니지. 이거를 x라고 뒀으면 문제에서 설정상 여기를 따로 놔야 돼. y 같은 걸로를. 그런 문제였다. 이렇게 해서 대충 다 끝났는데 이제 뒤에 추정만 남았거든. 추정. 이거 추정도 사실 앞에 연속 확률 변수에서 밀도 함수가 나오는 것부터 계속 뭔가 이렇게 되면 알려졌다고 시작했잖아. 비슷해. 이쪽도 공식이 몇 개 더 추가됩니다. 뭔가 보자. 이제 이 통계라는 단원이 앞에 확률 분포, 연속 확률 분포, 이상 확률 변수 이런 거 있었잖아. 연속 확률 변수, 이상 확률 변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배웠죠. 이산 쪽에서는 이항 분포라는 특별한 걸 하나 배웠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주로 했던 거지 정분포였지 그냥 정분포 주로.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정분포를 주로 다뤘단 말이야. 그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추정인데 추정이라는 말이 뭐야? 추정. 뭔가를 예측한다, 이가 예측한다. 대체 뭘 예측할까? 뭘 예측할까? 뭔가를 쭉 조사해가지고 뭘 예측할 텐데 여기서는 이제 모평균을 추정해. 모평균 추정해. 평균. 뭔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변수 집단이라고 하는데 그 집단의 평균을 추정하는 게 우리의 주제죠. 평균 추정. 이를테면 이런 거지. 내일 모레 이제 다음 주에 3월 모의고사를 봐. 그랬더니 저녁 6시 아니야? 7시 되니까 1컷 나오고 막 그러잖아. 사이트별로 1컷이 얼마인지 막 나오고 2컷이 얼마인지 막 발표하잖아. 이건 커트라인 발표긴 한데 뭐 이를테면 전국 수험생의 수학 점수의 평균을 발표했다고 가정해봐. 수학 점수의 평균을 예측하는 거잖아. 이를테면 이투스에서는 평균을 뭐 45점을 예상을 해. 어디 종로 사이트는 뭐 50점을 예상을 하고 뭐 사이트마다 좀 다를 거 아니야. 전체적으로는 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좀 들쑥날쑥하지 않냐? 근데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야? 걔네들 어떻게 알지 그걸? 시험지만 딱 보면 전문가들은 딱 평균이 보이나? 어떻게 예측했을까? 뭐 각 그 사이트마다 예측하는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 수년간의 노하우를 통해서.
근데 보통은 그 사이트마다 있잖아. 그러면 그날 점수 자기가 풀어온 점수 입력하면은 거기서 뭐 이렇게 점수 계산되면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스템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정보를 좀 받는 거야. 그날 수험생 정보를 받아가지고 그런 점수를 예를 들면 뭐 100개, 200개, 300개 받아가지고 그것들을 그 몇 명의 점수를 통해서 전체 점수를 예상을 하는 거야. 그런 게 추정이야, 추정. 뜬금없이 막, 응? 지금 입시 전문가가 이 정도 시험이 일 것이 87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추정이란 거는 다양한 것들을 추정할 수도 있긴 한데 확통책의 마지막 주제는 모평균을 추정하는 거야. 모평균. 평균 추정이야. 평균. 분산 추정 이런 거 아니야. 앞부분은 용어 얘기가 나옵니다. 용어.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게 있어. 모집단에서 모자는 어미모자야. 어미모자. 이 표본이라는 거는 뭐 일부를 뽑았다 이거잖아. 이게 실제 이런 모집단 있고 실제 본질이죠. 본질. 이를테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 40만 명의 수학 점수를 다 모아놓은 그런 게 있단 말이야. 40개 데이터가. 그게 모집단이야. 알겠죠? 전국 수험생들의 수학 점수가 있다고. 그리고 모집단에서 이를테면 몇 명을 추출해가지고 저기 서울의 모 학교에 누구, 안양고 누구, 양녕고 누구 이런 식으로 완전 랜덤하게 추출하는 거야. 무작위로 추출해서 그 표본을 만든 거야. 뽑아놓은 추출한 대상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이라고 해. 표본, 샘플. 그래서 이런 걸 조사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통계조사, 전수조사와 표본조사가 있다. 전수조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이렇게는 전국 수험생들의 점수를 다 조사를 한다? 채점하는 거는 다름없잖아. 전국 수험생 거를. 전수조사하면 아주 정확하게 나오겠지, 평균이.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라기보다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걸릴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전조사는 특별히 꼭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체 집단을 조사한다. 보통 이런 게 인구조사. 우리나라 인구 조사할 건데 뭐 특정 몇 명 뽑아가지고 곱하기 몇 해가지고 우리나라 인구 몇이다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다 조사할 거 아니야. 하나도 빠짐없이. 표본조사는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에서 일부만을 뽑아가지고 조사한다. 그게 표본조사야. 그리고 표본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데이터를 통해서 모집단에 있는 어떤 데이터들을 추측하는 게 추정이야. 추정. 뽑아서 조사 일부의 자료를 통해서 전체 자료의 어떤 성질들을 예측하는 게 추정이라고.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 실제 전체라서 전체. 그게 모집단이고, 뽑아놓은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게 표본인 것이고, 조사하기 위해서 뽑은 모집단의 일부분, 이게 표본이고, 표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의 개수, 이거는 용어 좀 알아야겠네. 표본의 크기란 표본의 사이즈라고 하고 보통 n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표본의 크기는 표본 안에 몇 개의 자료가 있는가. 이 모집단에서 몇 개를 추출했는가. 여기 5개 있으면 표본의 크기가 5인 거고 10개를 뽑았으면 표본의 크기가 10인 겁니다. 이 표본의 크기란 표본에 있는 자료 개수, 뽑은 데이터의 개수입니다. 그 다음에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는 과정을 추출이라고 한다. 추출. 그러면 추출을 할 때, 뽑을 때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추출할 때는 임의 추출을 해야 돼. 임의라는 거는 랜덤이야, 랜덤. 무작위로. 이를테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전라도 가서 하는 거하고 경상도 가서 하는 거랑 같을까? 강남에서 하는 거랑 강북에서 하는 거랑 같을까? 아니죠. 그 사람이 어떤 텃밭이 있을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추출할 때 무작위로 해야 돼. 무작위. 전라도에서 뽑는 확률, 뭐 경상도에서 뽑는 똑같아야 돼. 그래서 모집단에 속하는 각 대상에 대해서 전국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 사는 사람에 대해서 같은 확률로 뽑혀야 돼. 같은 확률로. 그게 임의 추출이야. 근데 추출은 싹 다 임의 추출로 보면 돼. 문제에 나오는 추출은. 그래야 뭘 논할 가치가 있죠. 그리고 보고 추출과 비보고 추출인데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보고 추출은 뽑고 나서
뭐가 나왔나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뽑는 게 보고 추출. 그죠? 한번 추출된 것 자료를 되돌려 놓은 후 리셋이야 리셋. 초기화시킨 상태에 또 뽑는다. 비보고 추출은 한번 추출한 자료를 되돌려 놓지 않고 그 상태에서 또 뽑는 거잖아. 그게 비보고 추출이야. 그렇더라. 모집단이란 뭔가, 표본이란 뭔가, 표본의 크기는 뭔가 그 정도를 좀 일단 알고 가면 돼. 그 다음에는 아주 그냥 간단한 문제. 보기 중에서 표본 유사가 적합한 것만 골라라. 앞에 표본 조사라는 말이 있었거든. 표본 조사에 대응되는 개념이 뭐였죠? 전수조사. 전수조사 말고 표본 조사가 적당한 걸 찾아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 어떤 건전지의 평균 수명 조사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된 건전지들 싹 다 조사를 할까? 만약에 다 조사할 거면 어떻게 뭘 팔아? 그렇잖아. 건전지에다가 꽂아놓고 나서 몇 시간 가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다 조사하면은 팔 게 없잖아. 당연히 표본이겠죠. 당연히 표본. 인구 조사는 당연히 전수 조사겠고, 과일의 당도 마찬가지야. 응? 어느 과수원에서 나온 그 과일의 당도 조사를 하고 싶어. 품질을 그 등급 매기려고. 근데 생산된 과일을 다 꽂아가지고 당도 조사하면 못 팔 거야. 당연히 표본이겠죠. 자동차 대수 조사? 이거는 전수 조사 해야지. 표본 조사 적다고 표본 조사에 적합한 거는 뭐 기억이나 뭐 리을이겠죠. 전수 조사가 적합한 것은 병역 판정 검사. 이건 당연히 전수 조사 해야죠. 타이어 수명 마찬가지야. 팔아야 되는데. 시청률 조사? 시청률 조사 전수 조사 하디? 니네 집에 전화 왔어? 저번 주말에 뭐 봤냐고 전화 왔어? 안 왔잖아. 근데 당연히 표본이죠. 왜? 오늘 저녁에 주말 드라마 뭐 화목 무슨 하냐? 주말 드라마 시청률 조사를 했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10시에 끝났어. 9시부터 10시까지 하는 주말 드라마 시청률 조사 했는데 이걸 만약 전수 조사해봐. 그 데이터 언제 나올까? 하기 힘들지만 그 데이터는 한참 뒤에 나올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샘플 뽑아서 하는 거야. 니네한테는 이런 조사 잘 안 오잖아. 선생님 최근에 자꾸 온다. 여론조사 사이트입니다면서 뭐 시간 좀 내가지고 좀 설명 좀 해달라고 전화로 막 귀찮아. 바로 끊어버리지. 그렇더라. 그다음에 집에 이미 추출 얘기 나옵니다. 1, 2, 3, 4, 5의 숫자가 한 개씩 적혀있는 5개 공이 들어있다. 이게 뭐 주머니인 것 같아. 한 개씩 3개의 공을 꺼낼 건데 다음과 같이 이미 추출할 경우에 이미 추출할 때 그것을 구하시오. 한 개씩 보고 추출한다. 보고 추출. 나는 3개 꺼낼 거야. 근데 보고 추출이라는 얘기는 한 개를 꺼내서 먼저 확인하고 다시 넣고 또 뽑아서 확인하고 다시 넣고 이거잖아.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처음에 뽑은 공은 이 중에 나올 거야. 5가지. 두 번째 뽑은 공도 그 중에 나올 거잖아. 5가지. 왜냐면 5를 내가 확인했더라도 다시 넣었으니까 또 5가지겠죠? 5의 세제곱이겠지 당연히. 보고 추출은 항상 초기화되니까 메뉴 개수가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한 개씩 비보고 추출? 처음에 뽑은 공이 나올 수 있는 거는 5개 중에 하나일 거야. 예를 들어서 3이 나왔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3이 사라졌을 거니까 4개 중에 뽑겠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사라졌겠죠. 3개. 우리 하고 있지. 동시 3개 추출? 경우의 수? 5개 중에 3개 선택이 돼. 5, 4. 여기까지.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쓰라고 하니까 그냥 찾은 거야. 그 다음에 1부터 1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10장 카드가 있다. 이 중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한다. 보고 추출한다.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해봐. 크기가 2인 표본을 보고 추출한다. 표본을 추출하는 경우의 수.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을 쓰겠죠? 그냥 동시에 2개 뽑으라는 얘기 아닌가? 동시에 2개. 10개 중에서 동시에 2개. 10시이지 않겠냐? 10시?
그냥 뭐 추출 얘기 배웠으니까 한번 용어 한번 구분해 봐라라는 정도 된 것이지. 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는 거의 없어. 이제 그다음에 이어서 모평균과 표본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이제 용어가 많이 헷갈려. 용어가. 그래서 지금 184에서 189쪽까지가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한 어떤 개념이 나와. 개념. 뭐 공식도 몇 개 나오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190쪽부터가 진짜 추정이야. 추정. 지금은 추정의 얘기를 하기 위한 그 앞에 개념 얘기를 좀 하는 거고, 진짜 추정은 190쪽부터야. 몇 쪽 안 돼. 응? 공식 한 두어 줄 있고 그냥 그걸 이용해서 그냥 푸는 거야 사실. 자, 그러면 뭔 얘기를 하나 보자. 어느 모 집단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확률수 x를 확률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각각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편차라고 한다. 이것을 기호로 쓴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 우리끼리는 x를 다음 주에 볼 3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야. 수학 점수를 x라고 할 건데 이 앞에 전국 수험생에 대해서 전국 고3 학생들의 3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야. 고3 학생이 몇 명쯤 되나? 한 40만 명 좀 안 되나? 30만 명 될 30만 명에서 40만 명 사이일 거야. 재수생 포함해서 대략 40만 후반 뭐 이렇게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전국의 수험생들 뭐 한 40만 명이라고 가정할게. 40만 명. 그 학생들의 수학 점수를 쭉 모아놓은 게 모집단이야. 이게 모집단. 이 안에는 전국 수험생의 수학 점수가 쭉 적혀 있는 거야. 뭐 70, 72점, 70점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는 거야. 40만 개가. 이게 모집단. 그 모집단에는 여기 실제로 40만 명의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평균, 분산, 표준편차 있겠지? 그래서 모집단에 있는 이 별량 실제 수학 점수들의 평균을 낸 게 모평균. 모평균. 기호로는 그냥 m을 쓰겠다 소리야. m. 네. 실제 40만 명의 수학 점수의 분산도 있겠죠. 분산. 그게 모분산이에요. 모분산. 모집단의 분산. 시그마 제곱 쓰겠다는 소리고 모표준편차 있겠죠. 그거는 시그마야. 그냥 시그마.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죠. 실제. 근데 3월 모의고사가 딱 끝나면 그날 저녁에 각 사이트들에서 그날 시행된 수학 점수의 평균을 예측한다고 가정해보자고. 실제 평균 예측은 안 하는데, 안 한다기보다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잖아. 커트라인이 중요하지. 근데 사이트마다 뭐뭐 있을까? 뭐 UA가 있겠지. UA에서 몇 명 뽑았어. 또 종로에서 또 몇 명 뽑았어. 그 다음에 이투스 몇 명 뽑고, 대성에서도 뽑았어. 대성에서 여기 뽑았어. 추출을 한 거죠. 이 추출. 근데 유에서는 표본의 크기를 갖다가 뭐 n이 한 1000명을 뽑았어. 1000명. 종로는 뭐 n이 뭐 500명 뽑았어. 이런 식으로 뽑는 사람 수는 좀 다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편의상 같다라고 같다라고 다 1000명씩 뽑았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UA에서 뽑은 애들 이 중에 일부가 뽑힌 거야. 이를테면 72점도 있고 64점도 있고 84점도 있고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것들의 그 표본, 이게 표본인데, 각각의 표본인데, 그 표본 안에 있는 1000개의 별량, 1000명의 점수를 가지고
평균을 내고 요것들을 가지고 평균 내고 분산을 구하고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요놈의 평균을 우리는 표본평균이라고 해요. 표본평균. 모집단의 평균은 모평균.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 안에 있는 별량들의 평균, 표본평균. 알겠죠? 표본평균. 표본평균은 기호가 있어. 기호가 모집단의 그 별량들의 변수를 x로 썼으면은 표본평균의 기호는 x바입니다. x바. 이 표본평균 기호야. 그다음 표본 분산도 기호가 있어. 표본의 분산. 그다음 표본의 표집표차. 표본 분산의 기호는 다른 기호가 따로 있다. 표본 분산은 S라는 걸 써. S제곱, S제곱. 표본의 표집표차가 S이기 때문에 S제곱 씁니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어. 그리고 이걸 구하는 방법 자체는 여기는 1000개 별량 다 더하고 1000 나눴겠죠. 분산을 구하는 방법도 따로 있고 한데 여기서 분산 공식이 조금 특이합니다. 여기 보면은 184쪽에 표본 분산의 식 한번 봐봐. 표본 분산의 식 가운데 괄호 2번. 뭐 괄호 1번은 쉽거든. 괄호 1번은 x바는 별량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표본에 있는 별량들을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 건데 표본 분산은 특이하지. 일단 나누는 게 n이 아니고 n-1이죠. 특이해. 되게 특이한 식으로 정의돼 있어. 그 다음에 그걸 구해서 루트 짜면 표본의 표집표차가 되는 건데 뭐 다행인 거는 표본 분산의 식이 특이한데 이거를 뭐 이렇게 물어보는 일은 잘 없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할 일이 잘 없어. 그냥 그렇게 식이 되어 있다. 가끔 내시서 내기도 하는데 거의 안 낸다고 보면 돼. 하여튼 요거만 기억, 요거만. 모자 들어가면은 실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실제 대상이야. 대상의 평균과 분산과 표집표차고 표본 평균은 표본에 있는 별량 1000개의 평균. 표본에 뽑아놓은 자료들의 별량들의 분산이 표본 분산. 표본 안에 있는 별량들의 표집표차가 표본 표집표차입니다. 알겠죠? 그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뭔가가 하나 알려져 있는데, 자 그러면 자 이제 분산 잠깐 대기하시고, UA에서 뽑은 1000명의 점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표본 평균을 x바, 종로에서 조사한 표본 평균은 또 x바, 여기서 조사한 표본들의 평균도 x바, 표본 평균 x바 하니까 이것들을 변을 좀 매긴 거야. 여기서 나온 건 x바 1, 종로의 평균은 x2의 바, 3의 바 이렇게 매긴 거야. 그거에. 근데 실제로 입시업체는 뭐 많아야 한 10개 남짓이지 않겠냐? 이쪽 일컷 같은 예상하는 업체가 막 수십 개는 아니잖아. 그치? 근데 생각하기를 이런 입시업체가 수도 없이 많다고 해요. 수도 없이 X 뭐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여러 사이트, 수도 없이 많은 사이트에서 1000명씩 뽑아가지고 평균을 구하고, 여기서 1000명 뽑아서 또 평균을 구하고, 여기서 1000명 뽑아서 또 평균을 구하고, 또 차에서 평균을 구하고, 또 1000명 뽑아서 평균을 구하고, 이런 짓들을 수도 없이 많이 반복했다고 할 때 각 사이트들에 나오는 평균들이 있지. 여기서 조사한 평균, 이 평균들을 다시 평균 내고 싶은 거야. 다시 평균. 예?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용어가 나와. 표본 평균의 평균. 자, 근데 표본 평균이라는 기호가 아까 뭐였어? 기호로 x바였죠, x바. 표본 평균 x바잖아, 기호로. 그거의 평균 아닌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기호로 2라는 기호를 쓰는데 여기 들어갈 게 뭐야? 한 x바죠, x바. 표본 평균의 평균. 다시 말한다. 각 표본마다 표본 평균도 있고 그것들의 분산도 있고 다 사이트마다 다를 거 아니야, 표본마다. 여기서 보면 평균이 같겠냐? 좀 다르겠죠. 비슷하겠지만 여기서 나온 분산 다 다를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의 관심은 분산에 있는 게 아니야. 이 뽑아놓은 평균들 있지. 평균들, 각각의 평균들,
그 평균은 이게 새로운 변수가 돼. 새로운 변수가 돼서 그 평균들만 가지고 다시 또 평균을 내고 싶은 거야. 그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이고 이 x바라는 기호를 써. 얘랑 실제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랑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까 생각해봐. 얘네가 평소에 하는 거 생각해봐. 얘네가 시험 보고 1컷 몇 점인지 볼 때 얘네가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가 어디냐? 가장 신뢰하는 사이트 학생들이 어디냐? 넌 어디 주로 어디 봐? 처음에서는 맨 처음 뜨는 거? 뭐 딱히 뭐 선호하는 데 없어? 근데 한 사이트만 보나? 여기 가서 1컷 88점이야. 저쪽 86점이야. 또 88점이야. 여기 88점이야. 그러면 대충 우리는 88점 근처겠네. 좀 낮은 87점에 6점까지 가겠네. 생각하지 않냐? 우리가 한쪽만 가지고 믿지 않지. 이것들 다시 평균내서 보잖아. 여기 나온 1컷이 각자 있는데 그것들 평균내가지고 그 평균이 실제 1컷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냐? 거의 평균낸 게 1컷에 근접하잖아 실제로 경험상. 그러니까 각각에서 뽑은 표본 평균을 다 각각에서 뽑은 표본들을 가지고 평균을 낸 표본 평균들이 각각 있는데 그것들의 평균이 실제 모평균과 일치한다가 밝혀져 있어. 생각해봐라. 내가 아까 이런 작업을 몇 번 한다고 했어? 수도 없이 한다고 그랬지. 수도 없이. 이게 40만 명이야. 1000명 뽑았어. 그러면 이를테면 이 학생이 있어. 이 학생이 1000명 뽑을 때 이해는 안 들어갈 수 있지. 여기서 뽑았을 때 안 들어갈 수 있지. 근데 이거 수도 없이 반복하게 되면 그 안에 얘가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1억 번에 1000명 뽑는 걸 1억 번 반복해서 1억 번. 그렇게 하면 이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다면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 중에서 누가 더 많이 뽑혔을까? A라는 친구는 여기 뽑혔어. B라는 친구는 여기 뽑혔다고 생각하면 이 상식적으로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뽑혔을까? 확률적으로 똑같지. 확률적으로. 그잖아. 얘가 100번 뽑히면 얘도 100번 뽑겠지. 확률적으로는 무한번 반복할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얘네들이 똑같은 비율로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 그럼 그걸 평균냈을 때는 그냥 얘네들을 가지고 조사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게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예상은 되지 않겠냐? 그치? 그러니까 뭐 책은 그렇게 내가 알려졌다지만 우리는 대충 느낌으로 좀 받아들이는 게 좋으니까 비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표본 평균들을 평균낸 거는 EX바라는 기호를 쓰시고 그게 실제 모평균과 일치한 게 밝혀져 있어.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이 표본 평균 X바가 있을 건데 X바들을 분산된 게 있는 거야. 이 평균 이 70점, 70점, 60점 이렇게 있다고 하면 그런 표본 평균들을 분산을 구한 게 있다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표본 평균의 분산이야. 표본 평균의 분산. 편의상 내가 표본 평균에다가 X바 쓸게. X바. 표본 평균의 분산. 분산의 기호가 뭐야? V잖아. V. 여기다 뭐라 해야 돼 그럼? X바를 넣어야죠. 원래 불법 이거 안 써줘. 표본 평균의 분산 그러면 표본 평균의 기호가 X바니까 X바의 분산 얘기. X바의 분산. 이런 기호죠. 그 X바의 분산. 평균들의 분산하고 모집단에서의 변수의 분산. 이거 모분산이랑 관련성이 있거든. 그게 이렇게 알려져 있어.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쓸 수 있죠. EX, x의 분산, 모분산을 VX,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게, 별난 개수로 나눈 게 표본 평균의 분산으로 알려져 있어. 자, 이게 개수가 커지면 표본의 크기가, 그러니까 1000개짜리 표본을 뽑을 때랑 n이 100짜리 표본을 뽑을 때 한번 비교해봐. 1000개를 뽑았을 때 나오는 평균들하고, 다시 봐봐. 각 사이트별로 1000명씩 뽑아가지고 평균을 내놨어. 근데 어떨 때는 이를테면 6월 모의고사는 만약에 6월 모의고사는 100명씩만 뽑아서 평균을 내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1000명 뽑을 때 이 평균들이 좀 비슷하게 나오겠어? 100명 뽑을 때 좀 더 비슷하겠어? 1000명 뽑아야 조금 더 근접한 값으로 서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이 표본 평균들의 관계가 그나마 비슷하게 나오는 거야. n이 적게 뽑아봐. 적게 뽑으면 얘네들이 좀 들쑥날쑥할 거 아니야, 평균들이.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은 n이 커지면 이 x바가 정확하게 나올 거니까 비교적 n이 커지면 이게 작아지게 되는 거야 이게. n이 커지면 표본 평균의 분산이 작아지게 되는 거야. 근데 정확히 역수란다. 반비례 관계라는 소리야. n이 1차만 딱 깔려가지고. 내가 지금 설명하는 거는 n이 왜 굳이 여기다 곱하기가 아니고 밑에 깔렸나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걸 느낌으로. 응? 사이즈가 표본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얘네들의 차이가 작아진다고. 서로서로의 차이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비슷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는 표본 평균들의 분산이 작아진다는 얘기라고. n이 커지면. 그래서 정확히 모분산을 n으로 나눈 게 표본 평균 x바의 분산이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말이 어렵다니까? 이거는 시그마잖아, 시그마. 시그마인데 표본 평균 x바니까 시그마 x바야. 시그마 x바는 그냥 뭐 요거를 루트 취한 거겠죠. 루트 취한 거. 그러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x겠죠. 루트 vx가 시그마 x니까. 알겠죠? 그 정도인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알려져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에 185쪽에서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x바에 대해서 가리독립한다. 모집단이 여기 있는 그 자들이 정규볼 따라가면은 표본 평균을 조사했을 때 표본 평균들도 정규볼 따라간다 이거야. 얘가 정규볼 따라가면 거기서 정규볼 따라가는 것들 중에서 뽑기 때문에 정규볼 따라갈 거라는 게 좀 그럴듯하잖아. 근데 이번에서 얘네가 정규볼 따라지 않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밑줄 쳐라.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볼 따라간다 이거야. 그 뒤에 뭐 n 하고 나서 n, n분의 시그마 제곱은 원래 그렇지. x바니까. x바의 평균은 2x바하고 모평균과 똑같다고 했잖아 아까. 그 다음에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 했잖아. n분의 시그마 제곱. n분의 vx니까. 이게 결국 결론은 뭐냐? 얘가 정규볼 따라가든 말든 x바는 정규볼 따라간다 결론이지. 그러니까 n이 충분히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 안 내. 응? 밑에도 n이 충분히 크다는 얘기는 n이 30 이상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보통 뭐 5, 60, 100단위 이상을 줄 거니까 결론 모집단이 정규볼 따라가든 말든 n이 한 어느 정도 크게 되면 x바는 정규볼 따라간다야. 이게 다 정규볼 볼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되면 알려져 있다. 자, 요거가 헷갈리면 안 돼. 자, 2x바가 뭐야? 2x바 말로 해봐. x바가 뭐지? x바 표본들의 평균 있잖아. 표본을 뽑고 나서 그것도 여기나 있는 이놈들의 평균. x바는 표본 평균이야. 바 의미가 평균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별량들의 표본의 평균. 2x바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야. vx바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 시그마 x바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야. 알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그렇다. 오늘은 이 정도 합시다. 그냥 대충 그 모집단에서 평균을 뽑아가지고 표본 평균을 만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숙제는 우리가 내일 모레 오냐? 내일 모레 거니까 오늘 그렇게 뭐 풀 게 별로 없어 지금. 2학년포 지금 거의 문제 다 풀어버렸고. 그러면 집에서 RPM에서 뭐 배울 때까지 푸시고 그 다음에 수특 한강 풀어라. 수특 한강. 조만간에 이제 수특 쭉 풀 거니까 여기까지.